예,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추이를 보면 유럽이 좀 많이 빠졌고 러시아는 아예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고 또 우리나라가 좀 유난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코스피가 1.4% 그리고 코스닥이 3.2% 그리고 대만도 강보합 정도는 됐죠.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미국도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몇몇 대형주들이 이제 플러스를 내면서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종목 장세, 저는 이제 CFD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포함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주요 지표 보면 미국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졌죠. 제가 이제 2%, 10년물 2%, 그다음에 2년물 기준으로는 1.6% 정도 되면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다.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뭐 그 얘기를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실제로 보면 이제 금리가 그 상황을 넘어가진 못하고 있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죠.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도 굉장히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이제 당초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정도 스케줄로 되지 않을까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속도가 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금리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금리를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금리는 막 올라가던 추세에서 지금은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100달러 정도가 고점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100달러 우습게 넘기고 115달러까지 왔잖아요. 역대 그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WTI가 148달러 80센트인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완전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쯤 그렇게 올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20일 사이 그 사이 주간이 되게 중요해서 그때마다 한 번 한 번씩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22일까지가 아마 국제유가의 어떤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예상일 뿐이고 유가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요 때문에 올라가면 글로벌 경기 좋아서 수출 잘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고약한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의 강세. 뭐 안전자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죠. 이거 두 가지 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세부적인 종목들을 보면 건설주, 철강, 이제 조선주 이거 전부 다 보면 대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반응하는 종목군들, 뭐 철 제품 가격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LNG를 비롯해서 어떤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거 할 때 원유 시설 이런 거, 플랜트 이런 거 투자할 때 관련된 종목군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건설 경기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대선이 임박하면서 아파트 공급량 확대는 누가 되든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리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치는 조금 꺾이면서 이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새로운 폰이 이제 뭐 좀 논란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자동차주는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 대비해 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고 요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시장 자체를 보면 부정적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한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대목이고 코스닥은 이제 완전 종목 장세죠. 예, 이게 보시면 뭐 저 SM을 비롯해서 이제 엔터주들 강하게 올라가고 통신 장비주까지 올라갔고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상승폭이나 반도체 이런 쪽이 좀 어중간하고, 그러니까 종목 장세는 굉장히 좀 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승률보다, 이게 제가 이 종목 라인은 이 구성은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시황상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자료, 이 지도 아래 제가 자료로 첨부해 놓은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볼 수 있는 지도를 보면 사실상 삥 둘러가지고 거의 포위되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이 이상을 더 포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벨라루스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침공해서 내려오려면 폴란드 국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위치로 되는데, 잘 보시면 남부 지역이 하나의 띠로 다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게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대요. 이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항구로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같은 거 만들어서 재배해가지고 수출을 나가려면 항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차단이 돼버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고, 여기다 돈바스 지역까지 하나의 띠로 연결을 해버리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러시아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앞에다가 그냥 모든 지역을 다 통합해 버리는 데다가 항구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헤르손이라는 지역까지도 가게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띠를 구축을 해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마우리폴이라는 곳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상 거의 정복되기 직전이라서 상황이 이제 북쪽에서야 이제 러시아가 지금 좀 아직 버벅거리고 있는 편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남쪽에서는, 동남쪽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러시아의 상황 자체는 공격과 제재와 부분 협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동남부 벨트 공략을 완성하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 이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변곡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러시아 선택이 향후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 피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감수하고 키이우까지 계속 밀고 나가느냐. 근데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뭐 지리적으로도 뭐 진흙밭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피해, 그다음에 이제 학살자로서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 어렵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려면 어떻게든 가긴 하겠죠. 근데 이런 어떤 공격의 옵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동남부 지역,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벨트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을 갖다가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들어간 평화유지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이걸로 끝날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옵션이 된다라면 이번 주에도 전장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산발적으로 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2번 옵션이 된다라면 이번 주에 갑자기 협상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상 휴전 분위기, 종전이 아니죠. 휴전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동남부 지역의 띠 완성이 이제 사실상 전장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지, 요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증시 흐름이라든가 이 전쟁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 구도에서 멈출 수도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옵션이 하나 생겼으니까 요 뉴스가 나오는지, 아니면 러시아가 아예 이 기회에 그냥 다 침공을 해버릴 건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자금 동향인데, 자금이 아무래도 그 국제유가 막 올라가고 하면서 좀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딴 거 볼 필요 없이 제가 이게 색깔 몰라서 벽돌색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자금이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최대 자금이 유출이 된 겁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 또 후반부 이후에 최대 자금이 유출이 됐거든요. 자금이 빠져나가고,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자금이 되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상황을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한동안 이제 금융업종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금융업종 쪽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도 자금이 좀 유입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IT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소비재는 빠져나가고 필수 소비재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꼭 사야 되는 거는 좀 들어오는데 살까 말까 이건 꼭 안 사도 되는데 이런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거는 또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자금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바뀌었다. 업종 쪽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 쪽은 이제 자금이 소폭 빠져나갔는데 이건 데이터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퍼 기준으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갔고 EPFR 기준으로는 약간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퍼보다 EPFR이 커버하는 운용사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큰 몇몇 운용사 쪽에서는 신흥시장을 여전히 매수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자금이 유입된 걸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지는 않죠. 선진국 쪽에서는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대만하고 인도는 엄청 파는데 우리나라는 좀 덜 팔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인도, 대만이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 나라들을 좀 많이 판단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조금 주춤거리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이라크 단계에서 이제 지금 2번 단계까지 왔거든요. 지금 그때 이라크 전쟁 당시로 돌이켜 본다면 1번 단계가 이제 공격 시작, 2번 단계가 수도 진입, 3번 단계가 종료 이렇게 되고 있는데 2번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이미 이제 저점에서부터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2번도 비슷하긴 한데 이번 주에 이제 좀 그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나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더 크게 한번 이벤트를 만들어낼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인데 지난주 그 전주에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이제 매도 쪽으로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핵 이슈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바뀌었는데, 근데 외국인들 매도를 좀 달리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기아, SDI,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 네이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특정 업종을 매도했다라기보다는 시가총액 3위 종목을 판 거예요. 그냥 하이닉스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뭐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 탑10 중에서 8개 팔고 2개 산 거거든요. 그냥 재료에 대해 의식을 해가지고 비차익으로 팔았다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는 이번 주에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 200 편입되는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동시만기일 있잖아요. 그런 일정상의 어떤 이벤트 때문에 매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이 이벤트 소화하고 나면 요게 좀 구도가 바뀌어줘야 돼요. 일부라도. 지금 현재는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시황상으로는 이제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식해서 유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 타격이 크니까 환율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냥 가릴 거 없이 일단 한국 비중 축소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이번 주 일정을 앞두고서 좀 미리 포지션 구축을 해놓는 거 하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후자 쪽은 이번 주에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좀 요 수급 구도가 바뀌는지 요 구도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번 주에 러시아 침공은 하나의 병곡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띠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협상으로 또 이제 협상이 어쨌든 계속 병행이 될 거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어느 쪽에, 이게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침공이 강화돼서 아예 이 기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다 이제 친러시아 국가로 세울 건지, 아니면 이제 동남부 지역을 접수하고 나서 적당하게 이제 조금씩 빼는 쪽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피해를 감수하면서부터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 건지를 판단을 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후자 쪽이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이제 급반등을 할 거고, 전자 쪽으로 된다라면 이제 좀 치고받고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주말에 제가 올린 나머지 공부합시다. 이거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원리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유가는 수요하고 공급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금융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인 거라서 이거는 그 부분이 풀리면 급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게 돼요. 역대 최고가까지 갈 거냐? 그러면 지금 200불 얘기 나오는데 저는 200불까지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건 현실이잖아요. 우리 경제 1분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 버리면 아무래도 더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러시아 상황하고 연결지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국제유가 더 올라가면 외국인들 매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역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환율. 1200원 넘어가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악재로 작용하던 이벤트가 종료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올라가 버렸죠. 이 부분 좀 부담이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1, 2, 3번은 다 연결이 되는 항목들이에요.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수급상으로는 대선, 만기일, LG에너지 솔루션, 수, 목, 금 일정이 있죠. 이게 대형주 수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려다가 이것도 괜히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데이터는 빼고 결과 나온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조금 대형주 쪽에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정 전후에서의 외국인들이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어느 쪽으로 부축을 하는지 요것도 이제 조금 그 이후엔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연결이 되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종목 장세거든요. 그럼 ADR이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ADR 위치상으로 조금 떨어지는 구도 지점으로 와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어떤 이제 물량을 늘려나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CFD 관련된 계좌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손들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예전에 2차전지 뭐 엔터 이런 것들까지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 장세가 좀 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구도로 가게 되는지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마감 브리핑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유튜브 방송은 많이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